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포 심리 지나고 나면 추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사실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포 영역에 들어갔다. 이거 얼마 만에 보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30까지 내려갔는데요. 30 가장 최근에 내려갔던 게 이게요. 대략 2023년 작년 9월 14일입니다. 9개월 반 전에 최근 공포 30 정도 이게 이제 닿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 전에 또 언제 공포였나 봤더니 이제는 2022년까지 갑니다. 11월, 12월 달 이때 FTX가 파산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20에서 30까지 내려갔었고요. 그 전에는 보니까 이제 22년 5월 달, 6월 달이죠. 이때가 그 유명한 테라 루나. 아직도 감방에 가지 않고 있는 이 지금 주범들 있죠. 어찌됐건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또 언제 갔나 봤더니 이제 2021년 석가탄신일. 이때 폭락이 한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전으로 가보면 무려 2020년 3월, 4월까지 갑니다. 그 유명했던 코로나 빔이죠.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공포의 맛이죠. 사실요, 뭐 이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라고 해도 그때 그 공포의 순간에 가면 떨어져야만 하는 하락할 것 같은 코인이 다 망할 것 같은 이유가 수백 가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타고 싶지 않은 이유도 100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한 달 후, 두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압니까? 근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뭐다? 그리워할 가격.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됐던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 지지선은 뭐 5만 5천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포브스라고 하는데 제가 네모를 쳤죠. 포브스는 뭐 대표적인 미국의 주요 경제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신문사인데요. 자, 포브스, 블룸버그, 우리가 자주 보는 CNN, 뭐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들은 우편일까? 우리를 위해서 기사를 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편향되고 왜곡될 수도 있을까? 대부분의 이런 언론사, 방송사의 수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고 수입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그게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광고주와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 편성이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후자입니다. 자, 블룸버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다. 투명해진 언락 정보로 인해서 알트코인은 겨울이 찾아왔는데 더 앞당겨서 찾아왔다라는 보도를 지금 누가 했습니까? 블룸버그가 했네요. 언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장에 덤핑을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채권자에게 돌려주면 그거 시장에 누구나 냅다 던질 것이다. 그것과 거의 뭐 똑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이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알트코인 장기 보유가 아니고 걔네들이 저 초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알트코인 다 던져버리겠네 하면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겨울이 조금 일찍 찾아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겨울이 왔대. 너만 지금 몰랐니? 라고 블룸버그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요. 굉장히 악의적인 유언 비어고 퍼드입니다. 누가 의도를 했는지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밝혀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쪽 생리가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광고 주거나 대주 주고 주식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편입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뭐 정경 유착, 뭐 언론과의 뭐 유착, 저는 이런 것을 비난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 그럼 중요한 게 뭐다? 압도적인 지식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내셔야죠. 누구를 비난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보도 방식은요, 심지어 그 시점과 논리가 매우 타당해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인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퍼드가 효과적인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점이 정확하니까, 적절하니까. 그리고 알트코인 언락 정보, 이 사실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언락이 정보했는데 그래서 알트코인의 겨울이 앞당겨졌다.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는 그들의 의견에 불과하겠죠. 그 많은 정보, 방송, 서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스입니다. 전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시행착오 수업료를 내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둔다. 사상 누각입니다. 이게요, 제가 디스코 팡팡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안 하시면요, 디스코 팡팡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예요. 계속 흔들고요.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 마운트 곡스 이 채권 또 이거 뭐 7년, 8년째 써먹는 거 또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를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채권자들이 이거 비트코인 팔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90억 달러가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다. 이거는 엄청난 액수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요, 주장은 일단 들어본다. 그리고 이제 에릭 발추나스 사실 뭐 좀 객관적인 정보를 실제로 많이 전해줬던 사람인데, 소속이 어딥니까? 아, 블룸버그네요. 저는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발언은 필터링 합니다.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비난을 왜 하고 항상 금을 옹호합니까? 금을 파니까. 금 팔아서 거기서 수수료로 먹고 사시는 분에게 비트가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마운트 곡스는요, 지금 이제 뭐 제 기억에 한 8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지만 그게 뭐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갤럭시 리서치의 총괄 뭐라고 하냐? 마운트 곡스 물량 매도 압력 크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크다고 하고 지금 누구는 별거 없다고 하죠. 근데요, 갤럭시 디지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매도 압력이 크지 않고 가격 괜찮을 거야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양쪽에서 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제 농거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에서 94만 비트코인을 잃었지만 14만 1000개를 복구했다. 그럼 14만 1000개가 그러면 채권자에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개인들이 받아가는 코인 개수는 6만 5천 개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지금 팔겠냐? 지금 가격도 지금 조금 뭐 하여튼 떨어져 있는 상황. 뭐 예전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이게 뭐 10%가 판다고 해도 6,500개 정도 이게 뭐 팔아봤자 얼마나 큰 영향 안 미칠 거야. 뭐가 맞을지 뭐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공부가 되어 있고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요.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어쩔까요? 또 스탄퍼드 나올 때마다 또 누군가 탓을 하고요. 욕을 하고요. 뭐 별의별 얘기하면서 패닉사라고 시장을 떠나겠죠. 제가 이거 이제 11년째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를까요? 똑같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댓글에 제가 달아드리긴 했는데요. 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테더에서요. 이제 이오스나 알고랜드 USDT 발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 호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 커뮤니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지원할 텐데 그 말은 이오스 알고랜드는 안 좋은 체인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근데 USDC 사실은 경쟁사 아닙니까? 서클 USDC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트론 지원을 중단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헤더에서 이오스와 알고랜드 발행 중단하는 이유랑요. 사실 비슷합니다. USDC는 미국이잖아요. 서클, 블랙락, 뭐 피델리티 그쪽 아닙니까? 걔네들이 중국계 트론 블록체인을 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자기 쪽 이왕인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헤더는 이제 중국계지 않습니까? 이오스나 알고랜드. 특히 이제 알고랜드는 친미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에요. 알고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IT에 미칼리라고 하는 교수가 창업을 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C의 게리 갠슬러가 2018-19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블록체인 가르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컨퍼런스에서 언론사 있고 공식 석상에서 알고랜드를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혁신적인 기술이다. 알고랜드는 그 위에다가 우버 같은 그 이제 우량 기업들을 올려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이다라고 극찬했죠. 근데 2023년 작년 6월 SEC 위원장이 됐을 때 게리 갠슬러는 알고랜드를 증권이다라고 뭐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기소장에다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건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는 게 근본 원인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2018년 MIT 교수했을 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이미 발언을 공식 그 교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알고랜드 말씀드렸죠.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해놓고 SEC 의장이 된 다음에는 말을 바꿉니다. 비트코인만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EC에 몸담고 있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권력 기관에서 이 공무원들은 뭡니까? 그 자기 산하에 뭔가 권한을 많이 뺏어오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비트 빼곤 다 내 밑으로 와. 지금 이런 논리를 뭐 3년째, 4년째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SEC 의장이 된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적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MIT 교수 시절에 했던 발언과 SEC 위원장이 됐을 때의 발언, 뭐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SEC 위원장은요, 월가에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요. 정치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맨날 레터 쓰면서 잘못하면 진짜 뭐 고소할 기세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가 어딥니까? SEC 위원장이죠. 당연히 교수일 때가 더 진실에 가까운 발언이죠. 이때는 뭐 정치적인 압력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북치고 장구치는 온갖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퍼드 이후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될 것처럼 해놓고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잖아요. 솔라나, XRP 내년입니다. 뭐 올해는 모르겠어요. 뭐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인들 ETF가 안 된다고요? 됩니다. 될 거예요. 뭐가 더 먼저 이거는 제가 모르죠. 솔라나 XRP는 아마 내년에 될 겁니다. 단 엄청난 퍼드 이더리움 보셨잖아요. 뭐 재단을 뭐 기소하고 유니스왑이다 뭐 컨센시스다 이더리움과 연관이 조금이라도 돼 있는데 다 웰스 노티스 날렸잖아요. 이게 또 반복이 안 된다고요?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여기에서 돈 못 법니다. 엄청난 퍼드를 반복하는데요. 제가 이걸 비유로 한번 해보면 국가대표 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금메달을 땁니까? 어떻게 다 1위를 하겠습니까? 뭔가 시험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알고랜드, SEC, 미국의 연준, MIT, 워싱턴, 보스턴, 이게 다 어딥니까? 미국 북동부에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저는 나중에 미국에서 CBDC 발행을 한다면 알고랜드와 헤데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론이다, 테더다, 바이낸스다, 바이비트다 이런 데는 다 어딥니까? 중국 계잖아요. 경쟁하고 있다.
자, 윌리우가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 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채굴자가 매도한 거. 이거는요. 사실 저는 자연스럽고요. 이건 예측 가능했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뭐다? 연쇄적인 롱 스퀴즈. 가격 하락 와중에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게 뭐냐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기꾼들은 탐욕이 들끓는 거죠.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묻고 더블로 간다. 이제 오른다에 크게 베팅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청산을 당한 겁니다. 오른다에 베팅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요. 가격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채굴자들은 지금 사냐 죽냐 좀비 기업이 돼서 언제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계속 청산되면서 하락을 받으면 이 채굴자들은 더 절망적이 돼서 들고 있던 거 싹 다 던집니다. 소위 뭐 예전에 뭐 테라루나 때 발생했던 것처럼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가격이 흐물흐물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일어났다. 연쇄적 롱 스퀴즈 때문에 가격이 더 급락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극단적인 탐욕을 가진 사람, 극단적인 공포를 가진 사람 둘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어떤 리서치 조사에서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한다. 혹시 이 기사 문구만 보시고 이거 비트코인 별로네. 스테이블 코인만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마 없으시리라 봅니다. 혹시 계시다면 아니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자, 이들 소위 제3국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실제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비트도 물론 있지만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생활에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제 일반 서민들의 돈은 아닙니다. 부자들의 돈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인들의 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만 잘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안 될 것이다. 혹은 CBDC는 잘 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no. 아마도 다 같이 상호 보완을 하고요. 서로 호환이 됩니다. 뭐 코인, 뭐 RWA, 뭐 주식, 부동산, 스테이블 코인이 뭐 XRP로 바꿔졌다가 다른 나라 CBDC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디지털 화폐 생태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다. 최근에 이제 스텔라 재단의 마케팅 책임자가요. 뭐 RWA 제가 뭐 동생도 한 번씩 소개드렸던 온도 파이낸스로 이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 뭐 제가 최근에 뭐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언제든 다시 살 용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망하기 쉽지 않은 투자자들과 백커들이 많이 있다. 일단 폴리곤 랩스의 임원은요. RWA 시장이 지금 17억 달러 뭐 국채를 이렇게 시가총액 정도 있는데 너무 시장 아직 작다. 전통 금융들이 여기에 이제 좀 세게 들어오려면 한 100배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첫 번째, 블랙락이 간다고 하면요. 이미 그 전 세계 조율이 끝난 겁니다.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의 이미 그 합의가 다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RWA다, 코인이다, 뭐 ESG다 어쩌고 하는 것들 다 그냥 갑니다. 두 번째, 뜬다 하면서 좀 이게 더디 가는 분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RWA입니다. 그런 유망 분야를 찾아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쟁여놓자. 그 어떤 유망 분야도요. 뭐 인공지능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예전부터 있었죠. 뭐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요. 채택에 시간이 걸린다. 그게 이제 크립토고, RWA고, 디파이고, NFT고, 웹3고, 게임, 뭐 이제 게임도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혁신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뭐 이런 옥석이 가려지기 직전이다라고 봅니다. 곧 이거 가려질 겁니다. 또 이제 잘 되는 프로젝트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프로젝트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각 섹터별로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의 눈치 빠른 저스틴 선, 지난 4일 동안 이더리움 또 담았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만 또 지금 한 700억 정도 담았죠. 7월 2일자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뭐 3분기를 봤자 얼마 남았습니까? 재무부에서 미국 바이백을 할 것이다. 중장기 미국 국채 아무도 안 사가는 얘네들을 사서 돈을 이제 지원을 하겠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거는 하겠죠. 미국의 대선 이젠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있으면 이번 주에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 토론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떨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코인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요. 눈을 약간 좀 이렇게 크게 뜨고 가서 흥분하면서 집는 분들이 좀 성향상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기는 극한으로 지식과 경험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적당한 공부, 적당한 경험은요. 큰 도움이 아마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 뭐 부동산을 투자하셔도 되고요. 사람마다 저는 탤런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살면서 좀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7월 말에요. 암호화폐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 연설 확정은 아닌데 나올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7월 25일, 27일 테네시 주에서 열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 있잖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뭐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론자인데요. 이분은 참석이 확정이고요. 트럼프는 재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돈이 풀릴 거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하나는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으려면 구애 활동을 해야겠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어떻게 하겠다. 금투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금투세를 유예하겠다.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코인이 짱이다. 이거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 저라면 이 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6월 조정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인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모두가 금메달을 원하지만 사실 올림픽에 나가면 전 세계에 그 사람 한 명 받는 거 아닙니까? 극소수를 선발합니다. 올해 그 존버를 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현금이 생길 때 바이 더 딥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그때 비투 영끌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탐욕을 절제하면서 시장을 한번 좀 쉬었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3세대 블록체인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컴퓨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운영 체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그냥 생각하시면 우리 핸드폰 애플은 뭐 iOS 운영 체제라고 하잖아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런 운영 체제 거기에다가 앱들을 올리고요. 우리가 그 앱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뭐 은행 앱, 요즘에 뭐 이 운영 체제 앱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거든요. 인터넷 개발자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느낀 바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인터넷 운영 체제다. 데이터 저장하고 거래를 처리하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하는 인프라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데이터 코드는 위조 변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투명하게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 이 서클 CEO USDC가 지금 16개 블록체인 위에 들어가 있다. 얘네가 퍼블릭 인프라라니까요.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특히 아발란체 가격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가격대 다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얘가 다시 와서 저도 동생도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베이스는 코인이 없어요.
첼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오, 코스모스, 옵티미즘, 폴카다, 폴리건, 솔라나, 스텔라, ZK 싱크. 여기 나중에 아마 리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 하나는요. 명품 가방을 반값으로 할인한다고 하면 그 앞에 새벽에 텐트를 치고 그냥 밤을 새죠. 오픈런을 불사하는데요. 명품 자산을 세일한다고 하면 다 도망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준비하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추매를 기다리고 있다. 잦은 트레이딩은 뭐 세금 문제 등 때문에 존버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매를 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예전에 워낙 그 뭐 600달러인가요? 굉장히 낮게 샀었거든요. 최근에 가격 하락이 두렵다면 대부분의 피고용인, 그러니까 우리 뭐 직장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비트코인 팔고 현생을 열심히 살아라. 반면 고용인, 어떤 창업자적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건 약간 그 비꼬는 듯한 논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코인 망할 것 같아? 다 팔고 떠나. 그리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시지.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인이 하락했다. 근데 반대로 당신이 여기에서 탈출구를 찾아야겠다 생각하면 코인 하락은 큰 축복이고 일단 돈이 없다 존버하라는 거고요. 패닉 셀이 아니라 패닉 바잉 하라는 거고요.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둘 중에 선택은 사실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코인 투자가 모두에게 적합치는 않다라는 결론을 어느 순간, 뭐 몇 년 전에 내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코인 하세요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세요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조정은 바이 더 딥 기회고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 꼭 살아남으셔야겠죠. 우리가 시험을 왜 보냐 하는데요. 시험이 없으면 뭐 대학 갈 때 1등급, 7등급 이거 어떻게 분류할 겁니까? 시험을 봐야만 등급이 나와요. 점수가 나옵니다. 올해 모든 조정은 저는요.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기회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